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처음으로 만들어 보는 영상인데요. 처음이니만큼 좀 의미 있는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서 고민을 하다가 코오롱 스포츠에서 이번에 야심차게 개발한 이 2744라는 신발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볼까 해요. 이미 제품에 대한 설명서는 게시판을 통해서 올려드렸고요. 그것만 잘 읽어보셔도 이 제품에 대해서 뭐 안내하는 데는 아무런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신에 이 영상을 통해서는 그 내용에 대해서 조금 더 파보는, 또 글로 미처 쓰지 못했던 그런 이야기들을 나눠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우선 이 2744라는 제품이 어떻게 탄생하게 되었는지 얘기를 해볼까요? 2007년, 2008년 혹시 기억나시나요? 뭘 해도 다 팔리던 시절이죠. 거의 뭐 한강의 기적이 아니라 아웃도어의 기적이었어요. 일상복으로 등산복 입던 시절이었죠. 이때는 고어텍스, 다운 자켓, 그다음에 등산화, 비교적 이런 고가의 제품들임에도 불구하고 되게 호황을 누리던 시절이 있었는데, 이게 2012년을 기점으로 좀 하산을 시작을 합니다. 이때 무슨 일이 있었나요? 세월호, 메르스 사태, 이런 것들을 거치면서 소비 심리 자체가 상당히 악화되었고요. 또 일단 사람들이 밖을 안 나갔죠. 야외 활동 자체가 많이 줄어들었어요. 그러면서 소비 행태도 어떻습니까? 가성비. 가성비라는 말이 이때 유행을 하게 됩니다. 또 SPA 브랜드들이 엄청난 대량 생산을 통해서 값싼 제품들을 마구 찍어내요. 다운 자켓 얼마? 78,000원. 언론들도 아웃도어를 많이 공격을 하기 시작합니다. 너무 비싼 거 아니냐? 폭리를 취한다. 그런 와중에 이렇게 쭉 내려온 모습이 현재 19년, 20년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이 과정에서 코오롱 스포츠가 선택했던 전략은 바로 라이프 스타일이었습니다. 트래블이라고도 했죠. 일상복인데 기능이 들어간 거. 이제 여기에다가 집중을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전문적인 트레킹에 대한, 또 산에 대한 투자나 개발이나 관심 이런 것들이 다 줄어들었어요. 이때 트레킹 하면은 주로 뭐 경량 어떻게 하면 가볍게 만들지, 뭐 트렌디한 걸 어떻게 적용시킬지, 심지어는 일상 착장에 어울리는 뭐 등산화를 개발해 볼까, 뭐 이런 방향성을 이야기하던 기간이었던 거예요. 그래도 코롱 스포츠는 우리 또 산에서 출발한 브랜드이지 않습니까? 이런 본질을 잃을 수 없다라는 이런 생각을 가진 이제 사람들이 모여서 어떤 프로젝트 하나를 결성을 하는데, 이게 2019년 1월이에요. 그리고 그 프로젝트 명이 바로 마운틴 X라는 프로젝트 그룹입니다. 혹시 그 테슬라 아세요? 테슬라 회장 누군지 아세요? 일론 머스크. 그리고 이 사람이 만든 것 중에 그 우주를 연구하고 개발하는 회사가 있어요. 그게 바로 이름이 스페이스 X라는 건데, 그래요. 요거를 이렇게 따라 한 거예요. 이제 산에 대해서, 이 사람은 우주고 우리는 산에 대해서 연구하겠다는 거고요. 그리고 이 마운틴 X의 첫 번째 결과물, 첫 번째 제품이 바로 이 2744인 겁니다. 2744의 의미가 뭘까요? 우리 중고등학교 때 지리 시간에 아마 한 번쯤은 외워보지 않았을까? 자, 우리나라죠. 제주도, 독도까지 있어요. 여기 북한에 있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은 산 뭐죠? 백두산이죠. 그리고 이쪽에 아래에 경상도 전라도 사이에 있는 산 반달곰으로 유명한 산이죠. 지리산. 그리고 이 백두산하고 지리산을 연결하는 이 산 줄기 바로 백두대간이죠. 2744라는 거는 이 백두대간의 시작점인 백두산의 해발 높이에요. 2744m. 그리고 함께 출시되는 1915 있죠. 1915 같은 경우에는 뭐였어요? 지리산의 해발 높이입니다. 이 진정성 있는 등산화 만들기 프로젝트, 그 마운틴 X에 나오는 앞으로의 모든 제품들은 이 백두대간을 연결하는 각각의 주요한 산들의 높이를 가지고 이름을 정할 거고요. 이 첫 번째 제품에는 백두대간의 시작점인 백두산의 높이 2744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가 이제 서론에 대한 부분이었고,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 보죠. 제품을 볼게요. 자, 이렇게 생긴 제품이고,
참 좀 신음직스럽게 생겨다 신고 싶다. 이런 첫인상을 받게 되는 것 같아요. 2744에서 저희가 정말로 하고 싶은 얘기는 요 가죽, 어퍼에 있는 요 가죽 얘기인데, 가죽 얘기는 잠시 후에 하도록 하고, 먼저 이 솔부터 얘기를 해보죠. 등산화에서 사실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냐라고 한다면 바로 이 솔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당연히 지면하고 직접 닿아서 역할을 하는 부분이니까 그렇겠죠. 여기는 보시다시피 이 바이브람이라는 이태리 브랜드의 솔이 사용이 되었어요. 바이브람은 이제는 너무 흔한데, 흔하다기보다는 너무 이제 인지도가 높아졌죠. 전문적인 기능성 솔을 개발을 하는 회사지만 최근에는 이런 캐주얼 쪽에 솔도 많이 개발하고 캐주얼 신발에서도 많이 사용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기능에 따라서 엄청나게 많은 제품 라인업을 가지고 있는 그런 솔 전문 회사입니다. 바이브람의 제가 생각하는 가장 큰 장점은 솔 하나를 만들어도 그 사용 환경에 좀 적합한지에 대한 테스트가 상당히 정교하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거는 되게 신뢰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그냥 만들어지는 솔은 없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는 메가그립이라는 전문 트래킹 솔이 사용이 되었어요. 이 메가그립의 특징은 내구성이 상당히 뛰어나다는 점, 그리고 또 접지력이 상당히 좋다. 실제로 바이브람 솔 중에는 일부 물성 같은 경우에 우리나라의 이런 미끄러운 화강암 지형에서 오히려 더 잘 미끄러지는 이런 단점들을 가지고 있거든요. 하지만 메가그립 같은 경우에는 그런 단점이 없는 물성이 되겠죠. 그리고 되게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는데, 이 솔은 그냥 바이브람 솔이 아니라 코롱 스포츠와 함께 개발된 솔이라는 점이에요. 시작부터 코롱 스포츠가 조각의 모양이라든지 발의 쉐입을 디자인을 했고, 바이브람에서 이것을 구현하고 검증을 해준 솔이다 라는 얘기예요. 이게 어떤 차이가 있냐면은, 보통 우리나라에서 이 바이브람 솔을 썼다 하면은 오픈솔을 사용을 합니다. 오픈솔을 사용을 하는데, 오픈솔을 사용한다는 거는 뭐냐면은 이 바이브람에서 개발해 놓은 여러 가지 솔들 중에 하나 골라서 사용을 하는 거예요. 얘네가 만들어 놓은 거를 우리가 사는 거죠. 그런데 여기는 어디 회사라고요? 이태리 회사죠. 아무래도 주로 유럽 베이스로 많이 개발이 되다 보니까 우리나라 사람들, 동양인들의 발 모양에는 좀 맞지 않는 술들이 꽤 많이 있어요. 엄청 칼발이라든지 또 마취가 되게 많이 튀어나와 있다든지, 자, 이런 부분들을 협업을 통해서 해결을 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애초에 우리나라 사람들의 발을 기준으로 해서 개발이 됐고 기능적인 부분까지 다 검증이 되었다. 이런 멋있는 기능이 들어가 있는 거고요. 이제 가죽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가죽. 등산화에는 주로 가장 많이 쓰는 가죽은 소가죽이에요. 소가죽이 가장 많이 쓰이고, 특히 그 중에서도 누벅 가죽이 많이 쓰이게 됩니다. 누벅은 소가죽의 단면이 있으면 이 겉면, 겉에 있는 부분이 털 달린 부분이죠. 털 달린 부분을 잘 버핑 한다고도 하고 샌딩 한다고도 하는데, 잘 갈아서 좀 부드러운 촉감, 또 고급스러운 질감을 만들어낸 가죽이에요. 이제 겉면이기 때문에 특징은 내구성이 좋다. 그러니까 당연히 등산화에 많이 사용이 되겠죠. 그런데 이 2744 같은 경우에는 이 누벅 가운데서도 테라케어라는 독일의 가죽을 사용을 합니다. 테라케어는 가죽의 브랜드 이름이고, 이 가죽을 만드는 공장 이름은 하이넨이라는 공장인데, 이곳은 친환경적인 방법, 친환경적인 가죽을 만드는 아주 유명한 태너리가 되겠습니다. 이 독일 같은 경우에는 되게 유럽 다른 나라들과 다르게 되게 특징적인 가죽 태너리들이 소수정예로 한 5개, 6개밖에 운영이 안 되고 있어요. 독일의 가죽 산업, 가죽 공장들에 대한 얘기는 또 따로 한번 해보면 재밌을 것 같아요. 이 소가죽, 뭐 다른 가죽도 물론 마찬가지긴 한데 천연 소재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환경 오염을 일으키는 소재가 가죽입니다. 이제 그 가공 과정 때문인데, 옛날에 뭐 TV나 드라마에 나오는 존 스노우 같은 애들이야 그냥 가죽 벗기고 털채로 두르면 됐는데, 지금은 그렇게 못 입죠. 가죽을 그대로 놔두면 되게 딱딱해지고 또 일단 썩죠. 그래서 사용 가능한 가죽을 만들기 위해서 불필요한 성분을 제거를 하고 또 화학적으로 안정화시키는 작업을,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그런 작업을 진행하는 곳이 바로 테너리라는 곳이 되겠습니다. 이런 화학적인 안정화 작업, 그런데 사용되는 엄청난 물, 중금속, 자, 이런 것들을 최소화한 공정을 통해서
생산되는 가죽이 바로 친환경 가죽인 테라케어라는 거예요. 가죽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해요. 정말 새롭고 되게 재밌는 세계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꼭 얘기를 해보도록 하고, 테라케어 가죽은 친환경 가죽임에도 불구하고 엄청 그 질감이 장난이 아닙니다. 한번 만져보시면 알 거예요. 벨벳 같은 그런 느낌이랄까요. 정말 그런 막 부드러운 가죽 이렇게 싹 쓸어보면 소름 돋는 그런 거 뭔지 아시죠? 약간 가르가짐 같은 그런 게 느껴지는 딱 그 느낌이에요. 다른 신발들의 누벅 이런 거랑 같이 비교해서 만져보시면은 이해가 잘 되실 겁니다. 이게 가죽의 특징 때문인데, 이 가죽 같은 경우에는 소가죽 그대로의 원피, 본래 가죽을 거의 그대로 사용한다는 점이 이 가죽의 특징이기 때문이에요. 사실 소들 같은 경우에도 살다 보면 뭐 싸우기도 하죠. 또 넘어지고 모기도 물리고 뭐 모기가 무나요? 어쨌든 그러면 가죽에 당연히 상처들이 남게 되는데, 보통 이런 상처들이 나면은 이 상처가 안 보일 때까지 가죽을 이렇게 깎아내요. 이 위에를 이제 깎아냅니다. 이렇게. 그리고 나서 피니싱 가공을 통해서 표면 처리를 이렇게 예쁘게 합니다. 이제 이렇게 되면은 아무래도 더 많은 가죽 부위를 사용할 수 있겠지만 가죽 자체도 상당히 얇아질 거고, 또 가죽이 가지고 있는 본연의 질감이나 성질을 잃어가는 거잖아요. 하지만 이 테라케어 가죽 같은 경우에는 상처가 나면 난 대로 그 가죽 원피를 거의 그대로 사용을 하기 때문에 두꺼우면서도 또 튼튼한 가죽 본연의 성질을 유지를 하게 되는 거고, 또 에이징이라고 하죠. 진짜 좋은 자켓, 뭐 진짜 좋은 가죽 가방들처럼 이 사용할수록 점점 더 가치가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진짜 소장 가치가 있는 등산화죠. 하나를 사더라도 정말 가치 있는 등산화를 사겠다 라고 한다면 정말 추천을 해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택 같은 경우에도 되게 멋있게 달려 있어요. 이 달려있는 택이 여기 테라케어랑 우리 상록수로 같이 있고, 실제로 제품에 사용된 가죽으로 만들어진 겁니다. 저는 이거 집에서 책갈피로 쓰고 있어요. 신근 같은 경우에는 이제 헤라클레이스, 이 기네스 월드 레코드에 등재되어 있는 세상에서 가장 강한 신근. 공식적으로는 551kg, 자체 테스트로는 거의 한 700kg 이상도 견뎌냈습니다. 보통은 쓸 일이 없겠지만 언젠가 맞닥뜨릴 수 있는 뭐 비상 상황에 몸을 확보를 고정을 해야 된다든지, 뭐 무엇인가를 들어 올려야 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을 할 때 필요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기네스에 등재된 무엇인가를 약간 소유하고 있다는 그런 자체로 상당히 멋있는 요소가 아닌가 생각이 되고, 신근 아일렛도 보면은 이게 움직이는 아일렛이거든요. 이런 발의 움직임, 지형을 밟을 때에 따라서 미세하게 피팅을 좀 조절해 줄 수 있는 그런 아일렛이 적용이 되어 있고, 후크 같은 경우에도 신근 걸림 방지 구조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보통 이제 등산화 묶으면은 이런 매듭들이 나오잖아요. 이제 이런 매듭들이 이제 걸어갈 때 반대발 후크에 걸려가지고 넘어진다는 건데, 등산할 때는 묶고 꼭 이제 신끈은 안으로 넣읍시다. 이렇게. 어쨌든 이러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후크를 자세히 보면은 이 안쪽에 들어가는데 이렇게 벽이 올라와 있어요. 벽이. 이렇게 어떤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디테일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안감은 고어텍스 소재인데 퍼포먼스 4레이어 소재가 쓰였습니다. 고어텍스는 뭐 잘 아시는 대표적인 방수 투습 소재죠. 보통은 3레이어 소재가 많이 쓰이는데 여기에는 4레이어, 4겹짜리 소재가 사용이 됐어요. 추가되는 한 겹은 단열층이 한 겹이 더 있는 건데, 그거는 신발 내부의 온도 조절 기능을 더 추가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인솔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아치에 안정감을 줄 수 있는 서포트가 붙어 있고, 또 사이에 또 쿠셔닝이 좋고 보건력이 좋은 오솔라이트 소재가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많은 기능들, 많은 스토리들을 가진 신발이 바로 2744예요. 2744. 자매품으로는 아까 말씀드렸던 1915라는 제품이 또 같이 나오고요. 많은 얘기를 했는데 이미 말씀드렸지만 올려드린 자료에 중요한 건 다 있어요. 제품 같이 앞에 두고 한 3분 정도 하루에 읽어보시고 하면은 이게 약간 외우는 게 아니라 이해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이해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 컨텐츠 같은 경우에는 그 이해를 조금 더 돕기 위한 참고서로 활용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여기까지 2744에 대한 소개를 마치고 저는 또 새로운 이야기를 가지고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